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효과에 아시아 증시가 좀 강세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오전에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지탱했고, 오후 들어서는 밀려있던 이제 반도체까지 올라오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하면서 좀 시원스럽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철강, 화학, 엔터주 정도 올랐는데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매도하긴 했지만 상승 종목수 자체는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충분하진 않아서 조심스러운 가운데 야금야금 반등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외부 쪽에서 들어온 재료들은 괜찮았거든요. 그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준 인사들이 금리나 이번에 잘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금리 내릴 거야.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제기되는 뭐 인플레이션 승리 너무 빨랐어. 이 얘기는 금리 안 내릴지도 몰라. 뭐 이런 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매파했던 사람들조차도 추가적으로 내릴 거야. 뭐 0.25든 0.50이든 그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이제 주었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메시지 이외에 또 나왔던 게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중국이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나온 게 지급 준비율을 비롯해서 주요 금리를 일제히 내려서 1조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를 냈고, 또 부동산 관련된 대출 금리도 인하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증권사하고 펀드들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이제 자사주 매입할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지금 일단 한 8천억 위안 정도 되는데 추가로 5천억 위안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계속 매수해 막 이런 돈 대줄게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향후에 추가적인 부양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고전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 우려를 좀 자아냈잖아요. 근데 미국이 워낙 세게 부양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금리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거의 4% 가까이 폭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만약에 이제 우리 증시가 저 정도 올랐으면 100포인트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올라가고, 또 중국 경기하고 연결이 있는 구리 가격, 구리 가격도 이제 쭉 치고 올라가는 장중에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다, 경기 침체로 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또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다 줬잖아요. 뭐 테슬라가 오늘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초반에 어떤 플러스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근데 테슬라 하나만 가지고는 종목 주가 올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뭐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나온 게 있었잖아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어떤 재료로 시장에서 평가한 게 있었고, 또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앞서고 있다. 그래서 해리스가 유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샤이 트럼프가 또 있어가지고 그 예전부터 트럼프는 지지율 대비 더 나오는 경향이 또 있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해리스가 우위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이쪽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2차 전지주들이 또 강세 보이면서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주목받은 건 금투세 관련된 이슈인데, 제가 이제 한 줄만 딱 보여드린 게, 저 이거 실시간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좀 봤거든요. 근데 그냥 한마디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인버스 얘기 나올 때, 이거 인버스 얘기, 그러면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돼버린 거잖아. 그럼 금투세 도입 못하겠네. 저런 메시지까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거 좀 도입하자라는 쪽이 논리적으로 좀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유예라는 분위기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은 또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금투세 토론에서도 유예 쪽으로 가는 분위기,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은 유예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뒤집을 정도의 결론이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후 들어서 이제 코스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동한 게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오늘 2차 전지 올랐는데 저는 주목한 게 에코프로비엠이었거든요. 왜냐면 61선에 계속 맞고 떨어지던 종목이라 또 오늘 종가로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초반에는 저거 맞고 밀렸었거든요. 근데 오후장에서 더 밀고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61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오후 들어서는 반도체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다가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 오전에는 좀 레거시 반도체들이 좀 강했다면 오후 들어서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성향이 조금 달라졌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석유화학, 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화학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밸류업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금융주를 비롯해서 이제 종목군들은 좀 밀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밸류업 재료 노출로 빠진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못 갔던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붙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밸류업 재료 자체는 계속 제기가 되는 거니까 추이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 규모는 줄긴 했죠. 그리고 특히 한 오후 12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가 확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전장에서 매도를 대부분 하고 오후 들어서는 좀 매도가 좀 주춤하는, 그러니까 속도로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됐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양시장 팔았는데 콜과 풋을 다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기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한쪽으로 몰아가서 특히 이제 풋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날이 언제가 되는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3,600억 매도했는데 삼성전자 매도가 오늘 4,6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면 1,000억 원 순매수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 나서도 순매수로 잘 안 잡히고 아슬아슬하게 비슷했었는데, 오늘은 빼고 나서 차가 1,000억 정도 나왔다라는 점은 조금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생긴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쪽은 뭐 자동차, 다음에 2차 전지, 화학주,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오늘 금융주 쪽에 매도가 많았죠. 그 다음에 매수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있고,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2차 전지 분류로 되는 종목들을 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이렇게 산 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일부, 그 다음에 반도체주들 일부 좀 매도를 했고, 매수는 오늘 뭐 상단, 최상단은 거의 2차 전지였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벤, 엔케미 들어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도 쪽에 조금 더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매수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종목별로 골라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2차 전지, 엔터주 이런 것들이 매수 상단에 포진이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요 순매수 규모가 좀 작은 쪽으로는 반도체주가 저 아래 이제 약간 뭐 골라담는 뭐 이삭줍기는 아니죠. 하여튼 좀 잔돈으로 좀 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일종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금리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돼서 비용 부담을 덜어내고, 그다음에 해서 이제 이 돈 가지고 좀 경기가 유지가 되고,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 안 되도록 막는 게 목표고, 중국은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물론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니까 당장 유동성이 더 풀린다, 위안하고 달러가 더 풀린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해리스 트레이드, 뭐 신재생 에너지, 오늘 미국에서 태양광,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이외에 상승 종목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뭐 제가 이 표를 올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자금 지원하는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 옛날식 표현을 하면 뭐 굴뚝주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 종목들이 많고, 해리스 자금 밀어 넣는 데를 보면 대체로 그 뭐라고 합니까? IT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쪽의 비중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신재생에만 국한이 되느냐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7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코스피도 6일 연속 올랐죠. 여기에 따른 후유증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보통 연속 오르고 나면 그 이후에 증시 등락폭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알테오젠으로 대표되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배터리가 강세 보였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치고받고 할 거냐, 아니면 그 다음 반도체,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거냐, 요 구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종목 상승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적어서 뭐 광범위하게 올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돌리면서 계속 올리는 장은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구도가 나오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목요일을 좀 주목하는 게, 그 목요일이 어떤 날이 되냐면 그 결제일 기준으로 치면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3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 목요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7일부터는 결제일 기준으로는 4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좀 보냐면, 물론 이제 뭐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빠지잖아요. 오늘도 뭐 외국인들 매도가 5천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저 4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실제로 수급으로 봐도 뭐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이 6일 연속 매수해주면서 좀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상쇄시켜주면서 이제 플러스도 내고, 9월 들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마감한 건 3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아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기계적인 어떤 지분 정리라면 보통 분기에 마무리하고 다시 리밸런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6일까지가 좀 매도의 어떤 피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 매도의 정점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는 한 2주 전인데 그때를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비중 줄이고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할 때 분기 기준으로 좀 하니까 이번 달 26일 전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려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변화가 되는지 주목을 하자라는 거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또 마이크론 실적도 우리가 알게 되는 날이니까 이래저래 그 이후 사실 더 중요한 건 27일인데 그 전후에서의 어떤 변화가 미리 좀 생기는지, 기관들은 아마 PBR 밴드 하단, 장기 추세선 하단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매수가 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관이 매수 줄 때 올라가지 못하면 이후에 저게 다시 매도로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뭐 보신 김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